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별도의 해단식 없이 공식 인터뷰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군인과 정당 관계자를 사칭하는 수법에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의 소비 부진이 심화되면서 최근 3년 새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국내 처음으로 제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으로 제천시가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해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승리를 발판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선에서 패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공식적인 해단식을 갖지 않고 조용히 조직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는 청주 4곳과 진천뿐 아니라 충주, 음성, 증평까지 승리를 거머쥐며 4.25%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청주 청원과 진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며 5.55%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던 것과는 대비됩니다. 다만 전국적 차인 8.27%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5곳을 모두 이겼고요. 여세를 몰아붙여서 내년 선거에서 전체 지역 시군 단위를 다 석권하는 이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아직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해단식을 열지 않았으며 공식 인터뷰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내부적으로 조직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꼭 1년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인과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가짜 주문을 넣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시도에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환 기자입니다. 최근 옥천군의 한 농자재 판매업소는 자신을 군청 산림과에 근무하는 신동주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농자재를 구입한다는 공문 등을 보내며 의심을 피하더니 갑자기 계약금으로 100만 원가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는 더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업소에 업체명만 다른 비슷한 공문을 보내며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 결제를 요구한 겁니다. 충주에서도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3건 있었습니다. 실제 공무원의 실명을 도용해 물품 납품을 요구했는데 점주가 시청에 확인 전화를 걸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교도소나 군부대 이런 사칭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도 이제 발생된 거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군인, 정당 관계자, 공무원 등을 사칭해 음식, 물건 등을 주문하고는 다른 물품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성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매각설이 나돌던 LG화학 청주공장 수처리 사업부가 결국 매각됩니다. LG화학 측은 노동조합의 청주공장 수처리 사업부인 워터솔루션즈 매각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매각 결정은 LG화학 이사회를 거쳐 공식 확정되며 예상 매각액은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LG화학 청주공장 내 위치한 워터솔루션즈에는 1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각 확정 시 근로자들에 대한 거취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충북의 소매 판매 실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3년 새 두 번째로 낮은 실적인데 이는 소비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4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에도 충북의 생산은 반도체 호조로 1년 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문제는 소비입니다. 4월 충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77.3으로 전달보다는 13.8%, 1년 전보다는 10.4% 각각 떨어졌습니다. 최근 3년 새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72.5로 전달보다는 13%, 1년 전보다는 8.2% 떨어졌습니다. 판매가 늘은 품목은 전무했고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의복, 신발, 가방 등 준내구재 소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고물가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쓸 돈도 없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은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충북 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19%로 지난해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0.23%로 지난해 말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지역 예금은행의 올 1분기 기업대출은 2,823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무려 1,050% 급증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충북은 소비 부진을 넘어 소비 절벽이란 말이 실감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2025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시아권 기계체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전초전이자 제천시가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찰나의 실수로 갈려버린 승부에 눈물을 쏟았던 허웅 선수. 이번 대회에서는 압도적인 탄력성과 난도 높은 기술들로 한층 안정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허리 부상 여파로 일부 종목엔 나서지 못했지만 주종목인 도마에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규정이 바뀐 이후로 15점 받은 선수가 한 명도 없어서요. 그걸 목표로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될까봐 그냥 평소에 했던 만큼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는 만족합니다. 2025년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제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아시아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제천에서 열리는 거고요. 좀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들도 오고 그다음에 내년에 있는 나고야 아시안게임 전초전으로 보거든요. 23개국에서 25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파리올림픽 3관왕인 일본의 신노스케 선수를 비롯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대거 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팀과 일본팀의 전력을 알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이 어떤 종목이 취약 종목이고 또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제천국제 한방 천여물 산업 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잇따라 유치하고 있는 제천시.
세계적인 대회 유치를 기반으로 관광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축은 결국은 관광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체육관광이 가장 그 소비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스포츠 관광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체조 강국들의 치열한 메달 경쟁은 오는 15일까지 제천체육관에서 계속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지역 균형 발전 기반 조성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제천 장락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해 옥천 향수호수길 낙석 방지 울타리 설치와 단양 비치파크 조성 사업 등 6개입니다. 이들 사업을 위해서는 도비와 시군비 5대5의 비율로 전체 168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7년도부터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식회사 SK케미칼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SK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열린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 협약식에는 청주시와 세종시, 강릉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가 동참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폐연수막을 SK케미칼 등 참여 기업에 보내면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폐연수막을 재생원단, 건축자재, 가구류 등 다양한 제품 생산 원료로 만들게 됩니다. 한편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폐연수막은 연간 25만 장에 달합니다. 83세에 그림을 시작해 소박한 화풍으로 온기를 전한 고 김두엽 할머니의 작품들이 충주를 찾아왔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유명한 명상센터 깊은 산속 옹달샘이 미술관 개관 기념 김두엽 작가 회고전을 마련한 건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와 해바라기, 개나리 등 형형색색 꽃들이 화폭 가득 피어났습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작가의 그림 속엔 사람도 동물도 한 가족으로 담겼습니다. 그림을 배워본 적도 누가 가르친 적도 없지만 자신만의 화풍과 색채로 삶을 그려낸 고 김두엽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어머니만의 독특한 형태라든가 또 색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림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박하고 따뜻한 작품 세계를 펼친 고 김두엽 작가의 작품들이 충주 옹달샘 미술관 개관 기획 초대전으로 대중을 만납니다. 작년 4월 작고 후 마련된 가장 큰 규모의 회고전입니다. 막내 아들의 권유로 83세에 그림을 시작해 97세까지 7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김두엽 작가. 고단했던 삶의 궤적들을 밝게 그려낸 작가는 그림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시기가 때가 없다. 그다음에 아무리 힘든 삶도 지나고 나니까 한편의 그림이더라. 이런 메시지로 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희망을 얻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녀의 작품 세계를 소장하고 싶어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한 에디션 작품과 소품까지.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시작해 지난 2009년 충주에 문을 연 명상센터 깊은 산속 옹달샘은 옹달샘 미술관이 문화와 치유의 허브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작가에게도 희망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미술품이 판매된 일부 수익금으로는 또 힘든 누군가에게도 또 희망이 되고 힘을 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옹달샘 미술관 개관 기념 김두엽 작가 회고전 기쁜 우리 푸른 날은 오는 8월 2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역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리며 제기됐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자신 명의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내 A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리며 직무 관련성 논란이 있었으나 경찰은 대가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 지사가 금전 거래에 대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시가 청전동 현대아파트 주변 노후 옹벽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36년 전에 건축된 이 아파트 옹벽은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아파트 측에 시설 보강을 권고하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실내 수영장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가 천장 마감재를 고정하는 금속 장치가 부식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천장 마감재와 콘크리트 천장을 잇는 금속 재질의 고정 장치가 부식돼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한편 수영장에 대해서는 잠정 휴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3차분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 협약 체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지자체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존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9일부터 닷새 동안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며 금리와 지원 자격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신용보증재단이 총 1,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충북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합니다. 보증 지원은 영업기간과 매출액, 기존의 보증자의 유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며 유형별로 업체당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7천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재단 측은 이번 대책은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실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 테니스 선수단이 오늘 청주 여중에서 테니스 학생 선수 25명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오늘 재능 기부에는 NH농협은행 여자 테니스팀 소속 국가대표급 현역 최서윤, 이은혜, 백다연 선수 등 3명이 일일 강사로 나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또 윤건영 교육감과 학생 선수들과 함께 조를 나눠 시범 경기도 치렀습니다. 청주시가 마련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이범석 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도창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식은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제1회 청주가 그린 그린 페스티벌 사생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중앙초 2학년 권준 학생과 부모가 무대에 올라 환경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대상 수상자와 환경보전 유공자 등이 각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숙박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땡큐 캠핑 등 3곳의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최대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3,600장의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쿠폰 발급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1차 이벤트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이벤트를 통해 가능하며 1인 1장에 한해 선착순으로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